20시の瞳、스물네 눈동자,坪井栄。 9. 낙기미소先生。 9. 울보 선생님。 海も空も地の上も戦火から解放された終戦翌年の4月4日、この日朝早く一本松の村をこぎ出した一隻の天馬船は、紺がすりのもんぺ姿の一人の痩せて年取った小さな女を乗せて岬の村の方へ進んでいった。바다도 하늘도 지상도 전화에서 해방된 종전 이듬해인 4월 4일, 이날 아침 일찍 외솔마을을 노저어 나온 한 척의 거룻배는 청색 가스리 무늬의 몸빼 차림을 한 여위고 나이든 작은 여자를 태우고 곤마을 쪽으로 나아갔다. 시즈카나 우민이 모야와 후카쿠 다치코메테いて、岬の村は夢の中に浮か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が、やがて昇り始めた太陽に覚まされるように、その細長い姿を次第にくっきりと表し始めた。あ、ようやっと晴れ出した。고요한 바다에 안개가 자욱해 곤마을은 꿈속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윽고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에 잠이 깨듯 그 길쭉한 모습을 점차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겨우 개이기 시작했어. まだ12、3と見える船頭は小さな体全体を動かして櫓を押し進めながら、まだ遠い岬の村に眺め入った。目ばかり輝いているようなその男の子に、同じように岬の村に目を見張っていた女は、愛おしむような声で話しかけた。아직 12셋으로 보이는 사공은 작은 몸 전체를 움직여 노를 밀어나아가며 아직도 먼 곤마을을 바라봤다. 눈만 반짝이는 듯한 그 남자아이와 똑같이 곤마을을 눈을 부릅뜨고 보던 여자는 애틋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미사키, 初めてかい大吉。見かけによらず若い声である。うん、岬なんぞ用がなかったもん。振り返りもせずに答えた。곧 처음이야, 나이키치. 보기와는 달리 젊은 목소리다. 응, 곧 같은데 볼 일이 없었거든.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소잖아. お母さんでさえずっと来ることなかったもんな。岬というところはそんなとこじゃ。あれから18年。ほう、二昔になる。お母さんも年をせたはずかいな。그래、 엄마도 자축 올 일이 없었으니까. 고지라는 데는 그런 데야. 그때부터 18년. 호, 벌써 한참 옛날이네. 엄마도 나이 든 건가? なんとそれは大石先生の久しぶりの声と姿である。今日、彼女は13年ぶりの教職に帰り、しかも今、再び岬の村へ赴任するところなのだ。前には自転車に乗ってさっそうと通っていた先生も、今ではそんな若さがなくなったのであろうか。아니 이건 오이시 선생님의 오랜만의 목소리와 모습이다. 오늘 그녀는 13년 만에 교직으로 돌아가 게다가 지금 다시 곤마을로 부임하는 참이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씩씩하게 다니던 선생님도 이제는 그런 젊음이 사라진 걸까. ところがそうばかりではなかったのだ。戦争は自転車までも国民の生活から奪い去って、敗戦後半年の今、
自転車は買うに買えなかった。美咲へ不妊と決まった時、はたっと当惑したのはそれだった。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은 자전거까지도 국민 생활에서 빼앗아가 패전 후 반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는 살래야 살 수 없었다. 고제 부임하는 게 정해졌을 때 퍼뜩 당황한 것은 그것이었다. 途中まであったバスさえも戦争中になくなったまま未だに開通していない。昔でさえも自転車で通った8キロの道は歩いて通うしかなかった. 도중까지 있던 버스마저 전쟁 중 없어진 채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다. 옛날조차도 자전거로 다닌 8km의 길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体の続くはずがないと考えて親子3人岬へ移ろうかと言い出したとき、一言で反対したのが大吉だった。船で送り迎えをするというのだ。船だとて借りるとすれば相当の礼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도저히 몸이 계속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자셋 고지로 옮길까 하고 말을 꺼냈을 때 한마디로 반대한 것이 다이키치였다. 배로 전송과 마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배라고 해도 빌린다면 상당한 답례도 해야 한다. 雨が降ったらどうする？そしたらお父さんのカッパ着る。風の強い日は困るでないか。あ、心配しなさんな。風の日は歩いていくよ。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버지 우비 입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곤란하지 않을까? 아, 걱정하지 마. 바람 부는 날은 걸어갈 거야. 返事に詰まった大吉を急いで助けたものだ。明日は明日の風が吹く。明日のことまで考えてはいられなかった長い年月は、雨や風ぐらいでへこたれぬことだけは教えてくれた。대답이 막힌 다이키치를 서둘러 도와준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고 있을 수 없었던 오랜 세월은 비나 바람 정도로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것만은 가르쳐 주었다. 戦争は6人の家族を3人にしてしまったけれど、だからなお残った3人はどうでも生きねばならないのだ。大吉は6年生になっている。並木は4年だった。手がけに渚に立って母の初出勤を見送ってくれた並木も、もうそろそろ学校へ出かける自分だと思って一本松を振り返った。전쟁은 6식구를 셋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래서 더욱 남은 셋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다이키치는 6학년이 되어 있다. 나미키는 4학년이었다. 나가는 길에 바닷가에 서서 어머니의 첫 출근길을 배웅해준 나미키도 이제 슬슬 학교에 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외소를 돌아보았다. 久しぶりに沖から眺める一本松も昔のままに見える。何の変化も見られぬその村にさえ大きな変化をきたした戦争の果ての敗戦。오랜만에 먼 바다에서 바라보는 외솔도 옛날 그대로 보인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을에조차 큰 변화를 가져온 전쟁 끝의 패전. 大吉、疲れないかい？手に豆ができるかもしれんな。豆ができたってすぐに固まら。僕平気だ。ありがたいな。でも明日からもっと早めに出かけようか？どうして？大吉、피곤하지 않아? 손에 물집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물집이 생겼어도 금방 굳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고맙네. 그래도 내일부터 더 일찍 나갈까? 왜?
先生の息子が毎日遅刻じゃ何が何でも分が悪い。そのうちお母さんもまた自転車を手に入れる算段するけども。へっちゃらだ。ちゃんと理由があると叱られんもん。船で送ってあげる。ゆっくりと炉について体を前後に動かしながら得意の顔で笑った。선생님아들이 맨날 지각하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안 좋아. 조만간 엄마도 또 자전거를 손에 넣을 궁리를 하겠지만. 괜찮아. 확실히 이유가 있으면 안 혼나. 배로 보내줄게. 천천히 노를 따라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득이양양하게 웃었다. 우마이나 로스노. やっぱり海辺の子じゃな。いつの間に覚えたん？一人で覚えるもん。6年生なら誰だって押せる。そうかね。お母さんも覚えようかな。そんなこと、僕が送ってあげる。잘하네, 노젓는 거. 역시 바닷가이네. 어느새 배웠어? 혼자서 배웠어. 6학년이면 누구든지 저을 수 있어. 그렇구나. 엄마도 배울까? 그럴 거 없어. 내가 보내줄게. そうそう、森岡正という子がいてな、1年生なのにお母さんを船で送ってあげるって言ったことがあった。昔、もう戦死したけんど。教え子？そう。그래, 모리오카 다다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1학년인데 엄마를 배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옛날. 이미 전사했지만. 제자? 그래. ふっと涙が出た。生きていればもう良い若者になったろうと、5年前、桟橋で別れたきりの正しを思い出し、それが幼い日の面影と重なって浮かんできた。문득 눈물이 났다. 살아있으면 벌써 멋진 젊은이가 됐겠다고 5년 전 부두에서 헤어진 채로인 다다시를 떠올리며 그것이 어린 날의 모습과 겹쳐 떠올랐다. 아랫길이 ついに会うことのなかった正。そしてもう永久に会うことのできなくなった教え子たち。激しい戦いに倒れた今、幾人が再び故郷の土を踏み、再び会えるかと思うと、心は暗く沈む。그 이후로 끝내 만날 일이 없었던 다다시.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제자들. 치열한 전투에 쓰러진 지금 몇 명이 다시 고향 땅을 밟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는다. 悪夢のように過ぎたここ5年間は、大石先生よも人並みの痛手と苦痛の末に小さな息子にいたわられながら、この偏僻な村へ赴任してこなければならぬ境遇に追い込んでいた。我が身に職のあることを初めて彼女は身にしめてありがたかった。악몽처럼 지난 요 5년간은 오이시 선생님까지도 남들과 같은 타격과 고통 끝에 어린 아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이 외딴 마을에 부임해와야 할 처지로 몰아넣었다. 자기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녀는 뼈저리게 고마워했다. 教え子の早苗に勧められて願書は出してみたものの、着てゆく着物さえもないほど生活は窮迫の底をついていた。不如意な日々の暮らしは人を老いさせ、彼女もまた40という年よりも7、8つも老けている。50と言っても誰が疑おう。제자 사나의 권유로 원서는 내봤지만 입고 갈 기모노조차 없을 정도로 생활은 궁핍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여의치 않은 나날의 삶은 사람을 늙게 하고 그녀 또한 40이라는 나이보다 18살이나 더 늙어 있다.
50이라고 해도 누가 의심하겠는가.一切の人間らしさを犠牲にして人々は生き、そして死んでいった。驚きに見張った目はなかなかに閉じられず、閉じれば眼尻を流れてやまぬ涙を隠して何者かに追い回されているような毎日だった。모든 인간다움을 희생하며 사람들은 살았고 그리고 죽어갔다. 놀라 부릅뜬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고 감으면 눈꼬리를 흐르는 끊임없는 눈물을 감추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나날이었다. しかも人間はそのことにさえいつしか慣れてしまって立ち止まり振り返ることを忘れ心の奥までざらざらに荒らされたのだ。あれまいとすればそれは生きることを拒むことにさえなった。게다가 인간은 그 일에조차 어느새 익숙해져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속까지 까칠하게 거칠어졌다. 거칠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살기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조차 했다. その慌ただしさは戦いの終わった今日からまだ明日へも続いていることを思わせた。戦争は決して終わったとは思えぬことが多かった。그 분주함은 전쟁이 끝난 오늘에서 또 내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전쟁이 결코 끝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原爆の残虐さがその言葉としての意味だけで伝えられてはいたが、まだ本当の惨状を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あの年の8月15日、ラジオの放送を聞くために学校へ招集された国民学校5年生の大吉は、敗戦の責任を小さな自分の肩に背負わされでもしたように、しょげかえってうつむきがちに帰ってきた。원폭의 찬악성이 그 말로서의 의미로만 전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진짜 참상을 알지 못했던 그해 8월 15일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학교에 소집된 국민학교 5학년인 다이키치는 패전의 책임을 작은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라도 한 듯 부리주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왔다. あれからたった半年、今目の前に牢をこぐ可憐な姿は深い考えをそそるものがある。時代に順応する子供というもの。半年前の彼のことを言えば今は恥ずかしがる大吉なのを知っている。口には出さず一人思い出すだけである。그로부터 단 반년, 지금 눈앞에 노를 저었는 가련한 모습은 깊은 감회를 자아낸다. 시대에 순응하는 아이라는 것. 반년 전에 그에 대해 말하면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다이키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입 밖에는 내지 않고 혼자 기억해낼 뿐이다. あの日、しょげっている大吉の心を引っ立ててやるように笑顔で肩を抱いてやり、何をしょげってるんだよ。これからこそ子供は子供らしく勉強できるんじゃないか。さあ、ご飯にしよう。だが、いつもなら大騒ぎの食事を見向きもせずに大吉は言ったのだ。그날 풀이 죽어있는 다이키치의 마음을 북돋아주려고 웃는 얼굴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왜 풀이 죽어있어? 지금부터야말로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공부할 수 있잖아. 자, 밥 먹자. 하지만 평소 같으면 크게 소란을 피우는 식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이키치는 말했다. お母さん、戦争負けたんでラジオ聞かなんだ。彼は声まで悲壮に曇らして言った。聞いたよ。でもとにかく戦争が済んでよかったじゃないの。負けても？うん、負けても。
もうこれからは戦死する人はないもの。生きてる人は戻ってくる。엄마, 전쟁 쳤어. 라디오 못 들었어? 그는 목소리까지 비장하게 흐려서 말했다. 들었어? 그래도 어쨌든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잖아. 저도? 응, 저도. 이제는 전사할 사람이 없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돌아와. 1億玉砕でなかった。そう、なかってよかったな。お母さん泣かんの？負けても？응. 1억 옥새가 아니었어. 그래,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엄마 안 울어? 저도? 응. お母さんは嬉しい？なじるように言った。バカ言わんと。大吉はどうなんじゃい？うちのお父さんは戦死したんじゃないか。もう戻ってこんのよ、大吉。엄마는 기뻐? 따지듯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다이키치는 어떤 거야? 우리 집 아버지는 전사했잖아. 이제 안 돌아와, 다이키치. その激しい声に飛び上がり、初めて気がついたように大吉はまともに母を見つめた。しかし、彼の心の目もそれで冷めたわけではなかった。彼としては、この一大事の時になおかつご飯を食べようと言った母をなじりたかったのだ。그 격한 목소리에 펄쩍 뛰어올라 비로소 깨달은 듯이 다이키치는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눈도 그것으로 깨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로서는 이 중대사 때 그래도 밥을 먹자고 한 어머니를 힐난하고 싶었다. 平和の日を知らぬ大吉。生まれたその世も防空演習で真っ暗だったと聞いている。10日歓声の中で育ち、サイレンの音に慣れて育ち、真夏に綿入れの頭巾を持って通学した彼には、母がどうしてこうまで戦争を憎まねばならないのか、よく飲み込めていなかった。평화의 날을 모르는 다이키치. 태어난 그 밤도 방공훈련으로 깜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등화 관제 속에서 자랐고 사이렌 소리에 익숙해져 자랐고 한여름에 소음이 든 두건을 들고 통학한 그에게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미워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どこのうちにも誰かが戦争に行っていて、若い者という若い者はほとんどいない村。それを当たり前のことと考えていたのだ。学徒は動員され、女子供も勤労奉仕に出る。あらゆる神社の境内は枯葉一枚残さず清掃されていた。어느 집이나 누군가 전쟁에 나가 있어 젊은이라는 젊은이가 거의 없는 마을. 그것을 당연시했다. 학도는 동원되고 여자와 아이들도 근로봉사에 나선다. 모든 신사의 경내는 시든잎 한 장도 남김없이 청소되어 있었다. それが国民生活だと大吉たちは信じた。しかし、山へどんぐりを拾いに行き、苦いパンを食べたことだけは嫌だった。小さな大吉の村からも幾人かの少年航空兵が出た。그것이 국민생활이라고 다이키치 등은 믿었다. 그러나 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가서 쓴 빵을 먹은 것만은 싫었다. 작은 다이키치네 마을에서도 몇몇 소년 항공병이 나왔다. 航空兵になったらぜんざいが腹いっぱい食える。かわいそうに年端も以下の少年の心を腹いっぱいのぜんざいで捉え、航空兵を志した貧しいうちの少年もいた。항공병이 되면 단팥죽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가엾게도 아직 어린 소년의 마음을 배부른 단팥죽으로 붙잡아 항공병을 지망한
가난한 집 소년도 있었다. しかもそれで少年はもう英雄なのだ。貧しかろうとそうでなかろうと、そこへ心を傾けない者は非国民でさえあった時世の動きは、親に無断で学徒兵を志せば、そしてそれが一人息子であったりすれば、英雄の価値は一層高くなった。게다가 그걸로 소년은 이미 영웅인 것이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마음이 기울지 않는 자는 비국민이기까지 한 시대의 움직임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도병을 지망하면, 그리고 그것이 외아들이라면 영웅의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 町の中学ではたくさんの少年志願兵の中に親に無断の一人息子が3人も出て、それが学校の栄養となり、親たちの心を寒がらせた。その時、小さかった大吉は自分の年の幼さを嘆くように、ああ、早く僕、中学生になりたいな。동네 중학교에서는 많은 소년 지원병 중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외아들이 셋이나 나와 그것이 학교의 영예가 되어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그때 어렸던 다이키치는 자기가 나이 어린 것을 한탄하듯 아, 빨리 나 중학생이 되고 싶어. そして歌った。七つボタンは桜に狩り。人の命を花になぞらえて散ることだけが和コードの究極の目的であり、尽きぬ名誉であると教えられ、信じさせられていた子供たちである。그리고 노래했다. 일곱 개 단추는 벚꽃에 내린다. 사람의 생명을 꽃에 빗대어 지는 것만이 젊은이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끝없는 명예라고 배우고 믿게 되었던 아이들이다. 日本中の男の子を少なくもその考えに近づけ信じさせようと方向づけられた教育であった。校庭の隅で本を読む二宮金次郎までが頑固の声で送り出されてしまった。何百年来朝夕を知らせ非常を告げたお寺の鐘さえ鐘楼から降ろされて戦争に行った。일본 전역의 남자아이들을 적잖게 그 생각에 다가가게 하고 믿게 하려고 방향을 잡은 교육이었다. 교정 구석에서 책을 읽는 니노미야 긴지로까지가 환호성으로 보내져 버렸다. 몇백 년 동안 아침 저녁을 알리고 비상을 알렸던 절의 종마저 종로에서 내려져 전쟁에 갔다. 大吉たちがやたら悲壮がり、命を惜しまなくなったこともやむを得なかったのかもしれぬ。しかし大吉の母は一度もそれに賛成はしなかった。大吉등이 마구 비장해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된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이키치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나 다이키치, お母さんはやっぱり大吉をただの人間になってもらいたいと思うな。名誉の戦士なんて一軒に一人でたくさんじゃないか。死んだら元も子もありゃしないもん。お母さんが一生懸命に育ててきたのに、大吉は備え戦死したいの？お母さんが毎日泣きの涙で暮らしてもええの？있잖아 다이키치. 엄마는 역시 다이키치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명예로운 전사 같은 거 한 집에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엄마가 열심히 키워왔는데 다이키치는 그렇게 전사하고 싶어? 엄마가 매일 울면서 눈물로 살아도 돼? のぼせた顔に濡れ手ぬぐいを当ててでもやるように言ったが、熱の激しさは濡れ手ぬぐいでは効き目がなかった。
かえって大吉は母を諭しでもするように、そしたらお母さん、靖国の母になれんじゃないか。상기한 얼굴에 젖은 수건을 대기라도 하듯이 말했지만 열이 심한 건 젖은 수건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다이키치는 어머니를 일깨우기라도 하듯이 그러면 엄마, 야스쿠니의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 これこそ君に忠であり、親にはこうだと信じているのだ。それでは話にならなかった。ああ、この上まだ靖国の母にしたいの？この母さんを。靖国は妻だけでたくさんでないか。이거야말로 천황에게 충이요 부모에겐 효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는 말이 안 통했다. 아, 게다가 아직도 야스쿠니의 엄마로 만들고 싶어? 이 엄마를? 야스쿠니는 아내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しかし大吉はそういう母を密かに恥じてさえいたのだ。軍国の少年にはメンツがあった。彼は母のことを極力世間に隠した。大吉にすれば母の言動はなんとなく気になった。그러나 다이키치는 그런 어머니를 은근히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 군국 소년에게는 체면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극구 세상에 숨겼다. 다이키치에게는 어머니의 언행이 왠지 신경이 쓰였다. ずっと前にもこんなことがあった。病気休暇で帰っていた父に再び乗船命令が出たとき、大吉が真っ先に勢いづいて並木たちと騒ぎ立てると、母は眉根を寄せて抑えた声で言った。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병가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다시 승선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이키치가 가장 먼저 기세가 올라 나미키 등과 호들갑 떨자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なんでしょこの子。バカかしら。人の気も知らずに。そう言って額をツンと指先で押した。ひょろひょろと倒れかかった大吉は腹を立ててむしゃぶりついてきた。しかし母の目に涙がこぼれそうなのを見ると、さすがにシュンとしてしまった。뭐야 얘, 바본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며 이마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 비틀비틀 넘어질 뻔한 다이키치는 화가 나서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것을 보자 아무래도 소침해졌다. 父は笑って大吉を慰めた。いいよ、な、大吉。まだ8つや9つのお前らまでがメソメソしたらお父さんも助からんよ。騒げ、騒げ。 아버지는 웃으며 다이키치를 달랬다. 괜찮아, 그치, 다이키치. 아직 8, 9살인 너희들까지 홀짝거리면 아버지도 못 살아. 떠들어, 떠들어. しかしそう言われるともう騒げなかった。すると父は3人の子供を一緒宅に抱えて、みんな元気で大きくなれよ。大吉も並木もやつも大きくなっておばあさんやお母さんを大事にしてあげるんだよ。それまでには戦争も済むだろうさ。え？戦争済むの？どうして？こんな病人まで引っ張り出さにゃならんとこ見ると。그러나 그 말을 들으니 더는 떠들 수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새 아이를 함께 껴안고 다들 건강하게 자라라. 다이키치도 나미키도 야즈도 커서 할머니의 엄마를 아껴드리는 거야. 그때까지는 전쟁도 끝나겠지. 에? 전쟁이 끝나? 왜? 이렇게 환자까지 끌어내야 하는 걸 보면. だが大吉たちにはその意味はわからなかった。ただ自分のうちでも父が戦争に行くということで
肩身が広かったのだ。一家揃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子供に肩身の狭い思いをさせるほど、どこの家庭も破壊されていたわけである。하지만 다이키치와 아이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 그저 자기 집에서도 아버지가 전쟁에 간다는 것으로 떳떳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어느 가정이나 파괴되어 있던 것이다. 戦死の広報が入ったのはサイパンを失う少し前だった。さすがの大吉もその時は泣いた。肘を胸の方に曲げて手首のところで涙を拭いている大吉の肩を母は抱き寄せるようにして、しっかりしようね、大吉。本当にしっかりしてよ、大吉。전사 공보가 들어온 것은 사이판을 잃기 직전이었다. 역시 다이키치도 그때는 울었다.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굽히고 손목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다이키치의 어깨를 어머니는 끌어안듯이 하며 정신 차리자, 다이키치. 정말 정신 차려, 다이키치. 自分をも励ますように言い、その後小さな声でどんなに父がうちにいたかったかを語った。行ったら最後、もう帰れないこと分かってたんだもん。それなのに大吉たち大騒ぎしたろ。気の毒で辛くてお母さん。자기한테도 격려하는 듯이 말하고 그 후 작은 소리로 얼마나 아버지가 집에 있고 싶어 했는지를 말했다. 가면 마지막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다이키치 너희들 난리 났었지. 딱해서 괴로워서 엄마. しかし大吉はその時でさえ、なぜ母はそんなことを言うのだろうと思った。父は喜び勇んで出ていたのだと言ってもらいたかった。戦死は悲しいけれど、それだとて父のない子は自分だけではないのにと、そのことの方を当たり前に考えていた。그러나 다이키치는 그때조차도 왜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씩씩하게 나갔다고 말하길 바랐다. 전사는 슬프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자기만은 아닌데 하고 그쪽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隣村のある家などでは4人あった息子が4人とも戦死して4つの名誉の印はその家の門にずらりと並んでいた。大吉たちはどんなにか尊敬の目でそれを仰ぎ見たことだろう。それは一種の羨望でさえあった。 이웃 마을의 어느 집 같은 데서는 내리던 아들이 넷 다 전사해서 4개의 명예증표는 그 집 문에 쭉 늘어서 있었다. 다이키치와 아이들은 착히나 존경하는 눈으로 그것을 우러러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선망이기도 했다. その戦死の虹を浮かした細長く小さな門標はやがて大吉の家へも届けられてきた。小さな日本の釘と一緒に錠袋に入れてあるのを手のひらに開けてしばらく眺めていた母はそのまま錠袋に戻して火鉢の引き出しにしまった。그 전사의 2글자를 띄운 길쭉한 작은 문패는 읽고 다이키치 집에도 전달되어 왔다. 작은 2개의 못과 함께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손바닥에 쏟아 잠시 바라보던 어머니는 그대로 봉투에 되돌려 넣고 화로 서랍에 넣었다. こんなもの門にぶちつけて何のまじないになるアホらしい。怒ったような顔をしてつぶやき、ショキショキと米をつき始めた。米はビール瓶の中でつくのである。病気で寝ていたおばあさんのおかゆのためで大吉たちの口には入らなかった。이런 거 문에다 박아 단다고 무슨 주술이 돼, 바보같이.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중얼거리더니 콩콩 쌀을 찢기 시작했다. 쌀은 맥주병 속에서 찢는다.
병으로 누워있던 할머니의 죽을 위한 것으로 다이키치와 아이들의 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防空演習で転んでそれがやみつきになったおばあさんはもう到底治る見込みもなく寝ているだけだった。転んだのが元でやみついたのではなく、やみついていたから転んだのだろうと医者は言った。방공훈련에서 넘어져 그걸로 병이 든 할머니는 이제 도저히 나을 가망도 없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넘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병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었으니까 넘어졌겠지 하고 의사는 말했다. 80過ぎて髪もひげも真っ白な隣村の医者は治る見込みのない病人のところへはなかなか来てくれなかった。他に頼む医者はなく、せめてうまいものでもと心がけたが、なかなか手に入らなかった。여든이 지나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이웃마을 의사는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좀처럼 와주지 않았다. 달리 부탁할 의사도 없고 하다못해 맛있는 거라도 하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구할 수 없었다.海辺にいて魚さえ手に入らないのだ。魚はありませんか？卵はありませんか？と一匹のメバル一つの卵に3度も5度も頭を下げねば手に入らなかった。そのために母が一人で駆け回った。바닷가에 있는데 물고기조차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선은 없습니까? 달걀은 없습니까? 하고 한 마리의 볼락, 한 개의 달걀에도 3번이고 5번이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구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서 뛰어다녔다. そしてある日、名誉の門標はいつの間にか火鉢の引き出しから門の鴨居の正面に移っていった。母の留守に大吉がそこへ打ちつけたのである。小さな名誉の門標はしかるべき位置に光っていた。그러던 어느 날 명예의 문패는 어느새 화로의 서랍에서 문의 상인방 정면으로 옮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부재 중에 다이키치가 거기에 박아단 것이다. 작은 명예의 문패는 마땅한 위치에서 빛나고 있었다. 문표の妻はしばし立ち止まってそれを眺めた。一人の男の命とすり替えられた小さな名誉。その名誉はどこのうちの門口をも飾って恥を知らぬように増えていった。それを最も欲しがっていたのは幼い子供だったのであろうか。문패 안에는 잠시 멈춰서서 그걸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목숨과 바꿔치기 당한 작은 명예를. 그 명예는 어느 집 문간이든 장식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이 늘어갔다. 그걸 가장 원했던 것이 어린아이였을까? そうしてついに迎えた8月15日である。濁流がどんな田舎の隅々までも押し寄せたような騒ぎの中で、大吉たちの目がようやく覚めかけたとしても、どうしてそれを笑うことができよう。笑われる気ほどの原因も子供にはない。그리하여 마침내 맞이한 8월 15일이다. 탕류가 그 어떤 시골 구석까지도 밀려오는 듯한 소동 속에서 다이키치 등이 겨우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해도 어찌 그것을 비웃을 수 있겠는가. 비웃음을 당할 터럭만큼의 원인도 아이에게는 없다. 戦争の残飯を漁る人たちも多い中へ、生き残った兵隊が毎日のように戻ってきた。生きてはいても戻れぬ兵隊。永久に戻ることのない父や夫や息子や兄弟たちのかつての名誉の門標は、家々の門から一斉に姿を消し、再び行方不明になった。それで戦争の責任を逃れでもしたかのように。
전쟁의 잔반을 뒤지는 사람들도 많은 속으로 살아남은 병사들이 매일같이 돌아왔다. 살아는 있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군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 형제들의 옛 명예의 문패는 집집의 문에서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다시 행방불명이 됐다. 그걸로 전쟁의 책임을 면하기라도 한 것처럼. 同じようにそれの亡くなった家で思いがけなく大吉は妹のやつの突然の死を迎えねばならなかった。おばあさんが亡くなってから1年目のことである。わずか1年そこそこのうちに3人の死を迎えたわけだった。마찬가지로 그것이 없어진 집에서 뜻밖에도 다이키치는 여동생 야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의 일이다.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3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父のように大会の泡沫の中に消えて姿を見せないし、おばあさんのように闇を受けて枯れ木のようになって倒れた生涯。昨日まで元気だったのが一夜のうちに夢のように消えてしまった儚い奴の死。その中で奴の死は一番みんなを悲しませた。아버지처럼 대해의 물거품 속으로 사라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죽음. 할머니처럼 기력이 없어져서 고목처럼 되어 쓰러진 생애. 어제까지 건강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꿈처럼 사라져버린 덧없는 야츠의 죽음. 그 중에서 야츠의 죽음은 모두를 가장 슬프게 했다. 急性超カタルだった。うちの者に黙ってやつは青い柿の実を食べたのである。もう一月もすれば売れるのに、渋くはないということで、やつはそれを食べたのである。一緒に食べた子もあるのに、やつだけが命を奪われた。급성장 카타르였다. 식구에게 말하지 않고 야츠는 푸른 감을 먹은 것이다. 한 달만 더 있으면 익는데 떨지는 않다고 해서 야츠는 그걸 먹은 것이다. 같이 먹은 아이도 있는데 야츠만 목숨을 잃었다. 戦争は済んでいるけれど、やつはやっぱり戦争で殺されたのだ。母がそう言ったとき、大吉は急には意味が飲み込めなかったが、だんだん分かってきた。近年、村の柿の木も栗の木も売れるまで実がなっていたことがなかった。みんな待ちきれなかったのだ。전쟁은 끝나 있지만 야츠는 역시 전쟁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이키치는 금방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알게 되었다. 근래 마을 감나무도 밤나무도 익을 때까지 열매가 맺힌 적이 없었다. 모두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子供らはいつも野に出てツバナを食べ、イタドリを食べ、水葉をかじった。土のついたさつまを生で食べた。みんな害虫がいるらしく顔色が悪かった。そんな中で病気になっても村に医者はいなかった。よく効く薬もなかった。아이들은 항상 들에 나가 띠꽃을 먹고 감제풀을 먹고 수영을 배워 먹었다. 흙 묻은 고구마를 생으로 먹었다. 모두 회충이 있는 듯 안색이 나빴다. 그런 가운데 병에 걸려도 마을에 의사는 없었다. 잘 듣는 약도 없었다. 医者も薬も戦争に行っていたのだ。おばあさんの亡くなった時には村の前方寺さんまでが出征して留守だった。近村の寺の坊さんは戦死者で忙しかった。의사도 약도 전쟁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을의 젠포오지 스님까지 출정하여 부재 중이었다. 근처 절의 스님은 천사자들로 바빴다.
終戦のちょっと前に帰った前方おじさんは、帰るとすぐ供養に来てくれたが、今また続けて奴のためにお経をあげてもらうことになるなど、どうして考えられたろう。종전 조금 전에 돌아온 젠포지 스님은 돌아오자마자 공양하러 와주었는데 지금 또 이어서 야츠를 위해 불경을 읽게 되리라는 걸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오바아상과 시누마에 모다이지니 오보산모이나 있고도 그얀다가 치사나 야츠와 모산のことなど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ろうと思うと、大吉は声張り上げて経を読む坊さんまでが恨めしかった。할머니는 죽기 전 보다이지에 스님도 없는 것을 애석해 했는데 어린 야츠는 스님 생각 같은 것 해본 적도 없었겠다고 생각하니 다이키치는 소리 높여 경을 읽는 스님마저 원망스러웠다. お母さんの話では、やつが生まれた時にお父さんはもう体の具合が少し悪くなりかけていて、船を降りて養生するつもりだったという。長年、世界の7つの海を渡り歩いたお父さんは、今はもう家に帰って休みたいと言い、8つ目の港を我が家に例えて、その時生まれた女の子にやつという名をつけた。어머니 말로는 야츠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몸 상태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해서 배에서 내려 요양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세계 7개 바다를 건너다닌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8번째 항구를 내 집에 비유하여 그때 태어난 딸아이에게 야츠라는 이름을 붙였다. しかし、病気のお父さんも我が家の港に病気を養うことができず、希望をかけたやつもまた死んでしまった。그러나 아픈 아버지도 내 집 항구에서 병 요양을 하지 못하고 희망을 건 야츠 또한 죽고 말았다. 모노가乏しく、やつの亡骸を収める箱も材料を持って行かねば作れないと言われ、少し壊れかけていた昔のタンスで作ることにした。물자가 부족하여 야츠의 시신을 담을 관도 재료를 가져가야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좀 망가져가던 옛날 옷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花までが人間の生活の中から追い出されていた。大吉は並木と2人で墓場へ行き、蛇の目草やお白い花を取ってきて야츠を祀った。꽃들마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밀려나 있었다. 다이키치는 나미키와 둘이서 무덤에 가서 코스모스와 분꽃을 따와서 야츠에게 바쳤다. 元は花もたくさん作っていたという庭は、大吉たちの記憶の限り大根やかぼちゃ畑で、狭い軒先にまでかぼちゃは植えられて屋根に這わせていた。원래는 꽃도 많이 심었었다는 마당은 다이키치 등이 기억하는 한 무와 호박밭이고 좁은 처마 끝에까지 호박을 심어서 지붕에 뻗어올라 있었다. 야츠가亡くなるとお母さんは泣きながら軒のかぼちゃを引きちぎるようにして抜き取った。裏なりの実が3つ4つ、長いつるに引きずられて落ちてきた。야츠가 죽자 어머니는 울면서 처마의 호박을 마구 잡아당기듯 하여 뽑아냈다. 끝물인 열매가 서너 개, 긴 덩굴에 끌려 떨어져 왔다. その中の丸いのを盆に乗せて仏壇に備えたのだったが、えっきりという噂が立って、誰も来てくれぬ通夜の枕元に座って、いつもの停電が済んだ後、お母さんはふと気がついたように枕刀にした小さな上輪弦の包丁を取り上げ、いきなりぐさりとかぼちゃの横腹に突き立てて、大吉たちを驚かした。그 중에 둥근 것을 쟁반에 올려 불단에 올렸는데 이질이라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밤샘 기도의 머리맡에 앉아 늘 있던 정전이 끝난 뒤
어머니는 문득 생각난 듯 호신용 칼로 삼던 작은 졸린갱 칼을 집어들어 느닷없이 푹 호박 옆구리에 꽂아 다이키치 등을 놀라게 했다. ジョーリンゲンはお父さんが買ってきたものだった。もしもお母さんが笑っていなかったなら、日頃怖いと教えられているジョーリンゲンである。大吉たちは悲鳴を上げ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お母さんは笑っていたのだ。졸린개는 아버지가 사온 것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웃고 있지 않았다면 평소 무섭다고 배운 졸린개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泣き晴らした顔の笑顔は違った人のように見えたが、何でもない、何でもないという目の色は大吉たちを瞬間で安心させた。울어서 눈이 부은 얼굴의 미소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눈빛은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안심시켰다. いいもの、やつにこしらえてやろう。こんなことお前たち知らないだろう。やつはとうとう知らずじまいじゃ。かぼちゃは占いでも食べるものと大吉らそう思ってるだろう。お母さんらの子供の時はかぼちゃの占いは子供のおもちゃ。ほら、これが窓。かぼちゃの横腹は四角に切り抜かれた。좋은 거 야츠에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거 너희들 모르지. 야츠는 끝내 모르고 끝났네. 호박은 끝물이라도 먹는 거라고 다이키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엄마들 어릴 때는 호박 끝물은 아이들 장난감. 이것 봐. 이게 창문. 호박의 옆구리는 네모나게 잘려나갔다. こっちは丸窓といたしましょう。少々難しいな。手塩皿持ってきて大吉。型を取るから。それとお盆もな。綿出すから。大吉と並木は目を丸くして見ていた。できたのは提灯だった。이쪽은 동그란 창문을 만듭시다. 좀 어려운데. 작은 접시 가져와 다이키치. 본을 뜰 테니. 그리고 쟁반도 속을 파낼 거니까. 다이키치와 나미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다. 완성된 것은 초롱이었다. 窓に紙を貼り、そこに釘を刺すとろうそくの座もできた。配給のろうそくを灯すと、いかにもそれはやつの喜びそうな提灯であった。悲しみを忘れて大吉は言った。お母さん、工作満点じゃ。창문에 종이를 붙이고 바닥에 못을 박으니 촛불자리도 생겼다. 배급받은 촛불을 켜자 과연 그건 야츠가 좋아할 만한 초롱이었다. 슬픔을 잊고 다이키치는 말했다. 엄마, 공작 만점이야. 小さな缶ができてくると、提灯はやつの顔のそばに入れてやった。やつが持って遊んでいた貝殻や紙人形もそばに置いた。悲しみが急に押し寄せてきて、大吉も並木も声を上げて泣いた。작은 관이 만들어지자 초롱을 야츠의 얼굴 옆에 넣어주었다. 야츠가 갖고 놀던 조개 껍데기와 종이 인형도 곁에 넣었다. 슬픔이 갑자기 밀려와서 다이키치도 나미키도 소리내어 울었다. 엉엉泣きながら大吉はやつがいつも欲しがっていた知恵の輪を思い出し、かしてやらなかった自分の不親切を自分で責めながら、今改めてそれをやつにやろうと思った。엉엉 울면서 다이키치는 야츠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지혜고리 장난감이 생각나 빌려주지 않았던 자기의 불친절을 스스로 나무라면서
지금 다시 그걸 야츠에게 주려고 생각했다. 胸に組み合わせた手に持たせようとしたが、冷たい手はもうそれを受け取ってはくれず、知恵の輪はすべて缶の底に落ちた。 가슴에 얹힌 손에 들려주려고 했지만 차가운 손은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아 지의 고리는 미끄러져 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미키も泣きながら彼もまたやつの目に触れぬようにしまい込んであった大事な色紙を持ってきて、鶴ややっこや風船を折って入れた。そんなものを持ってやつはシテの旅路に着いたのである。나미키도 울면서 그 역시 야츠의 눈에 띄지 않게 치워놓았던 소중한 색종이를 가져와 학과 연과 풍선을 접어넣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야츠는 저승길로 나선 것이다. こういうことがあって大石先生は急に老けたのである。白髪さえも増えた。小さな体は痩せると余計小さくなり、腰でも曲げるとおばあさんそっくりになった.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이시 선생님은 갑자기 늙었다. 흰머리조차도 늘었다. 작은 몸이 마르니까 더 작아지고 허리라도 굽히면 할머니를 쏙 빼닮았다. 小さいながらも大吉はドキンとし、今度はお母さんがどうかなるかと案じた。人の命の尊さをしみじみと味わえる年になってきた。 어리면서도 다이키츠는 가슴이 철렁하여 이번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했다. 사람 생명의 고귀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お母さんを大事にしてあげるんだぞ。お父さんの言葉が生きてきた。お母さん、薪は僕が取ってくる。そう言って並木と一緒に山へ行く。엄마를 아껴주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살아났다. 엄마, 장작은 내가 해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미키와 함께 산에 간다. お母さん、配給は僕、学校の帰りに取ってくるから。遠い配給所へ行くのも彼の役になった。並木も負けてはいられなかった。お母さん、水やっこい。みんな僕が汲んであげる。涙もろくなったお母さんは、急にまあ、二人とも親孝行になったな。엄마, 배급은 내가 학교 끝나고 받아올게. 먼 배급소에 가는 것도 그의 역할이 되었다. 나미키도 질 수는 없었다. 엄마, 물 같은 거 모두 내가 길어줄게. 눈물이 잦아진 어머니는 갑자기 둘이서 효자가 되었네. これほど弱り、いたわられている彼女が再び教職に戻れたのは陰にサナエの尽力があったのだ。サナエは今、岬の本村の母校にいた。四十じゃあね。現職にいても老朽でやめてもらうところじゃないか。이렇게까지 약해져서 보살핌을 받는 그녀가 다시 교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음으로 사나이의 진력이 있었다. 사나이는 지금 곧 본촌의 모교에 있었다. 마흔이야. 현직에 있어도 노후로 그만둘 때잖아. 급여 가시게루 고조에 사이산 단원데 요야쿠 미사키 나라바 ということで話が決まった。しかもそれは大石先生の持っている教員としての資格ではなく、校長一存で採決できる助教であった。臨時教師なのだ。고개를 갸웃거리는 교장에게 여러 번 부탁해서 간신히 고지라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해졌다. 게다가 그것은 오이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교장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교였다. 임시 교사이다. 代わりがあればいつ辞めさせられるかもしれないのだ。早苗は気の毒さにしおれてそれを報告した。大石先生の目は異様に輝いたのである。美咲なら願ったり叶ったりよ。前の借りがあるから。대체자가 있으면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사나이는 미안함에 풀이 죽어서 그걸 보고했다. 오이시 선생님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고지라면 바라던 바야. 전에 빚진 게 있으니까. 条件の悪さなど気にもかけず、心の底から突き上げてくるような笑顔をした。その時、大石先生の心には、忘れていた記憶が今開く花のような新鮮さでよみがえっていたのだ。나쁜 조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치밀고 올라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오이시 선생님의 마음에는 잊고 지냈던 기억이 지금 피이는 꽃 같은 신선함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선생, 맞다 오이데. 아시가 나왔다라, 맞다 오이데. 약속 시타죠. 선생님, 또 와. 다리가 나으면 또 와. 약속했어. あの時、自分の後へ赴任していた老朽の後藤先生と同じように、自分もまた人に憐れまれているとも知らず、いや、大石先生がそれを知らぬはずはなかった。그때 자기 뒤에 부임해간 노후의 고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또 남이 딱하게 여기는 줄도 모르고, 아니, 오이시 선생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다. しかし、幼い二人の子を抱えた未亡人の彼女もまた、やはり後藤先生と同じく、喜んで岬へ行かねばならなかったのだ。しかし、彼女は今、近づいてくる岬の村の山々の焼きに現れた緑の艶やかさを見ると、自分もまた若返ってくるような気がした。 그러나 어린 두 아이를 거느린 과부인 그녀 역시 고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고지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다가오는 곶마을 산들의 밤공기에 씻긴 초록빛 윤기를 보니 자기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昔、洋服も自転車も人に先駆けた彼女も今では白髪混じりの髪の毛を無造作にひっつめ、夫の着物の紺がすりで作ったもんぺをつけ、小さな息子に船で送られている。昔の面影を敷いて探せば、急に輝き出した瞳の色と若々しい声であるかもしれぬ。옛날 양장도 자전거도 남보다 앞선 그녀도 이제는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당겨매고 남편의 가스리 무늬의 청색 기모노로 만든 몸빼를 입고 어린아들이 배로 보내준다. 옛 모습을 굳이 찾는다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눈동자의 색과 풋풋한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生意気と言われてけなされた彼女の洋服や自転車はそ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流行りだし、今では村に自転車に乗れぬ女はないほどだ。だが20年近い歳月はもう誰も若い日の彼女を覚えてはいまい。시건방지다며 욕먹은 그녀의 양장과 자전거는 그걸 계기로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은 이제 아무도 젊은 날의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陸地がスーッと滑るように近づいたと思うと、船はもう渚近く寄っていった。不慣れな手つきで水竿を押す大吉と見慣れぬ大石先生に、昔通り村の子供はぞろぞろ集まってきた。
육지가 스르르 미끄러지듯 다가왔나 싶더니 배는 벌써 물가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사태를 저었는 다이키치와 낯선 오이시 선생님에게 옛날 그대로 마을 아이들은 졸랑졸랑 모여왔다. しかし、そのどの顔にも覚えはなかった。長い年月の医療の不足は、質素な岬の子供らの上に一層哀れに現れていて、わかめのように裂けたパンツを履き、その隙間から皮膚の見える男の子もいた。그러나 그 어느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 오랜 세월의 의류 부족은 검소한 곧 아이들 위에 한층 애처롭게 드러나서 미역처럼 찢어진 팬츠를 입고 그 틈으로 살이 보이는 남자아이도 있었다. 笑いかけると怯えたような目をしたり、無感動な表情のまま深い関心を見せて道を開いた。珍しげにじろじろ見るのは昔のままであった。その好奇の目に取り囲まれながら、大石先生は弾みをつけて飛び降りた。웃어 보이면 겁에 질린 듯한 눈을 하거나 무감동한 표정인 채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길을 터졌다. 신기한 듯 빤히 보는 것은 옛날 그대로였다. 그 호기심 많은 눈에 에워싸이며 오이시 선생님은 탄력을 넣어 뛰어내렸다. 石ころ一つにさえ昔の面影が残っているような懐かしさ。少し船に酔ったらしく頭がふらついた。ゆっくり歩いていると後ろにささやく声がした。돌멩이 하나에조차 옛 모습이 남아있는 듯한 그리움. 좀 배멀미를 한 듯 머리가 어지랬다. 천천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났다. 다이가이 센세이도 아래. ほな、お辞儀してみるか？そしたらわかる。思わずニッとした顔の前へバタバタと3、4人の小さな子供が立ちふさがり、ぴょこんと頭を下げた。대개선생님이야 저거. 그럼 인사해볼까? 그러면 알아. 엉겁결에 빙 끄덕는 얼굴 앞으로 올망졸망 서너 명의 어린아이가 가로막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신학기に近づいて新入生にお辞儀が取り入れられたのをしように、まだ学校ではないらしい小さな子らも真似ているのであろう。会釈を返しながら大石先生は涙ぐんでいた。まず幼い子らに歓迎されたような気がして嬉しかったのだ。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신입생들에게 인사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아직 취약 전인 듯한 어린아이들도 흉내내고 있는 것이겠지. 가볍게 인사를 받아주며 오이시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우선 어린아이들이 환영해 준 것 같아 기뻤다. そっと目頭を押さえ笑顔を見せた。改めて見たがすぐに思い出す顔はなかった。道行く人もそうだった。昔ながらの村の道をなんと変わった人の姿であろう。とはいえ、その中で最も変わっているのが自分だとは気がつかなかった。살짝 눈시울을 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다시 봤지만 금방 생각나는 얼굴은 없었다. 길 가는 사람도 그랬다. 옛날 그대로의 마을길을 이 얼마나 변한 사람의 모습인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변한 것이 자기라고는 알지 못했다. その大石先生を追い抜き追い抜き、三々五々と走ってゆく生徒たちも絶えなかった。ちらりちらりとこちらを盗み見しては走り去ってゆく。それらの姿からわざと目をそらしたのは、見られたくないものが光ってこぼれそうだったからだ。그 오이시 선생님을 앞지르고 앞지르며 삼삼오오 달려가는 학생들도
그런 모습에서 일부러 눈을 돌린 것은 보여주기 싫은 것이 빛나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一人帰ってゆく大吉の方へ手を振って見せてから校門をくぐった。古びってしまった校舎の八分通り壊れたガラス窓を見たとき、瞬間、絶望的なものが満ち潮のように押し寄せてきたが、昔のままの教室に、昔通りに机と椅子を窓べりに置き、外を見ているうちに、背骨はシャンとしてきた。何もかも古いこの学校へ新しいものがやってき始めたからだ。혼자 돌아가는 다이키지 쪽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고 나서 교문을 들어섰다. 낡아버린 교사의 8할 정도가 깨진 유리창을 보았을 때 순간 절망적인 것이 가득 밀물처럼 밀려왔으나 옛날 그대로의 교실에 옛날 그대로 책상과 의자를 창가에 두고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등골이 똑바로 섰다. 모든 것이 오래된 이 학교에 새로운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古い帯芯らしい白い布で作った新しいカバン。真ん中に一本縫い目のあるらしい銘線の風呂敷。その中には新聞紙を折りたたんだだけのような表紙のない粗末な教科書が入っているだけでも、子供たちは希望に燃える顔をしていた。낡은 띠심인 듯한 흰 천으로 만든 새 가방. 한가운데 한 줄 꿰맨 자국이 있는 듯한 거친 비단 포자기. 그 안에는 신문지를 접었을 뿐인 듯한 표지가 없는 허술한 교과서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희망에 타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昔通りの美咲の子の表情である。18年という歳月を昨日のことのように思い、昨日に続く今日のような錯覚にさえとらわれた。大げさな始業式もなく教室に入ると、さすがにカーッと顔に血が昇るのを感じた。それでも慣れた態度で出席を取った。옛날 그대로의 고다이의 표정이다. 18년이란 세월을 어제 일처럼 여기며 어제에 이은 오늘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거창한 계약식도 없이 교실에 들어서자 과연 확 얼굴에 피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익숙한 태도로 출석을 불렀다. 若く張りのある声で、名前を呼べば大きな声で、はいと返事をするのよ、と前置きをして、川崎角さん、はい。젊고 탄력 있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는 거야 라고 서론을 말하고 가와사키 카쿠상 네 가베 요시오상 하이 元気ね。みんなはっきりお返事ができそうですね。가베 요시오さんは가베 코츠루さんの兄弟가베 요시오さん네 씩씩하네. 다들 똑똑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베 요시오상은 가베 코츠루상의 형제? 今、返事を褒めたばかりなのに、もうカベヨシオは黙ってかぶりを振る。名前を呼ばれた時でなければ、はいとは言えないもののように。しかし先生は笑顔を崩さずに、岡田文吉さん、それは明らかに磯吉の兄の子供と察しられたが、めくらになって除隊された磯吉に辛い兄であると聞いて、触れずに次に移った。지금 막 대답을 칭찬했는데 벌써 가베요시오는 잠자코 고개를 흔든다. 이름을 불렀을 때가 아니면 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오카다 문키치상? 그건 분명히 이소키치의 형의 아이라고 짐작했으나 눈이 멀어 제대한 이소키치에게 모진 형이라고 들어서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옮겼다.
山本勝彦さん、はい。森岡五郎さん、はい。正の顔が大きく浮かんで消えた。山本勝彦さん、ね。森岡五郎さん, 네. 다다시의 얼굴이 크게 떠오르고 사라졌다. 가타기리 마코토さん, 하이. あんた、琴恵さんのうちの子? 誠はポカンとしていた。彼女は小さい時亡くなった姉のことなど覚えていなかったのだ。それでも古いことは聞くのはやめた。片桐誠さんねの琴恵さん네 집 아이? 마코토는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 죽은 언니 같은 거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는 지난 일을 묻는 건 그만두었다. 니시구치 미사코의 娘は 카츠코と言った。その他3人の女の子の中に赤い新しい洋服を着た川本千里という子供がいた。我慢できず休み時間の時それとなく聞いてみた。니시구치 미사코에 따른 카츠코라고 했다. 그 외 3명의 여자아이 중에 빨간 새 양장을 입은 카와모토 치사토라는 아이가 있었다. 참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슬쩍 물어봤다. 치사토さんのお父さん、大工さんね。すると千里は松江そっくりの黒い目を見張って、大工さんはおじいさん。あら、そうだったの。치사토상 아버지 목수시지? 그러자 치사토는 마치에를 쏙 빼닮은 검은 눈을 부릅뜨고 아니, 목수는 할아버지. 어머, 그랬어? しかし、彼女の学籍簿には彼女の父は大工とあった。松江さんって誰？姉さん？お母さん。大阪におる。洋服を送ってくれたん。그러나 그녀의 학석부에는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라고 쓰여 있었다. 마츠에상은 누구야? 언니? 아니, 엄마. 오사카에 있어. 옷 보내줬어. 놓긴 또した. そしてこの組にニタやマスノがいないことにほっとし、またそれで寂しくもなった。ニタがいれば今頃はもう10人の新入生の家庭事情はさらけ出され、めいめいの呼び名やあだ名までがわかっているだろう。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입안에 니타와 마스노가 없는 것에 안도하고 또 그래서 쓸쓸하기도 했다. 니타가 있으면 지금쯤이면 벌써 10명 신입생의 가정 형편이 드러나고 각자 부르는 이름과 별명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そのニタや竹市や正しは、そして磯吉や松江や藤子はと思うと、彼らの時と同様、一途な信頼を見せて今日新しい門をくぐってきた10人の1年生の顔が、一本松の下に集まったことのある12人の子供の姿に変わった。그 니타와 다케이치와 타다시는 그리고 이소키치와 마츠에와 후지코는 하고 생각하니 그들 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신뢰를 보이며 오늘 새로운 문을 지나온 10명의 1학년 학생의 얼굴이 외손 밑에 모인 적이 있는 12명의 아이 모습으로 바뀌었다. 思わず窓の外を見ると、一本松は昔のままの姿で立っている。そのそばに2人の男の子がじっと岬を見ているかもしれぬ。そんなことも知らぬげな姿である。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니 외솔은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다. 그 옆에 두 남자아이가 가만히 고질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오이시先生はそっと運動場の隅に行き、密かに顔を整えねばならなかった。
そういう彼女に早くもあだ名ができていたのを彼女はまだ知らずにいた。오이시 선생님은 슬그머니 운동장 구석으로 가서 살며시 얼굴을 정돈해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벌써 별명이 생겼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미사키 노무라니 니타와 야빠리 이타노である。誰が先生の指一本の動きから目を離そう。彼女のあだ名は泣きみそ先生であった。곤마을에 니타는 역시 있었던 것이다. 누가 선생님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겠는가. 그녀의 별명은 울보 선생님이었다.